자, 이번엔 10월 24일 1월 2일 부실 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부실 상사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 불능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럼 이번엔 단기 대여금을 못 받게 되었죠. 그럼 이것도 우리 채권이기 때문에 못 받게 되었으면 대손 충당금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자, 똑같이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오늘 날짜 10월 24일로 열어서 먼저 단기 대여금을 찾는 거예요. 단기 대여금. 지금 대손 발생했을 때는 자산이기 때문에 첫 화면에 다 보여요. 외상매출금, 뭐 바드럼, 뭐 단기 대여금, 미수금 다 여기 안에 있을 거니까. 그럼 단기 대여금은 찾으셨죠? 근데 단기 대여금 아래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있나요? 없죠? 없다는 건 서장 한 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기말에 대손 충당금 자체를 모아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 우리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얘는 이번엔 단기 대여금을 지워야 되겠죠. 대여금은 자산이죠. 차입금은 부채니까. 그럼 차변에 있던 거 못 받게 되어서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 오고 거래처는 부실 상사. 봐. 그래서 회사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니까. 자, 그리고 차변에는 얘는 매출 채권이 아니죠. 매출 채권일 때만 대손 상각비고 매출 채권 아닐 때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자, 10월 25일 창고용 건물을 주식회사 동신사에 임대하고 10월분 임대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이번엔 임대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죠. 그럼 현금 돈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이다 25만 원 받은 거고 우리가 뭔가를 빌려주고 돈 받으면 수익 계정 과목이 임대료.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빌려와서 돈을 주면 임차료. 이건 빌려주고 돈 받은 거니까 수익 계정 과목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임대료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 우리 5개만 또 컴퓨터에 같이 또 입력해 봅시다. 우리 지금 10월 21일 거부터 입력하면 되죠. 자, 일반 전표에서
우리는 거래처가 우리 시험에 중요한 키워드니까 자, 잊지 마시고 자, 다음 10월 26일부터 봅시다. 국제구호단체에 판매용 상품을 기부하였다. 상품을 기부했네요. 자, 그럼 상품을 줬으니까 대변에 상품이라고 쓸 거고, 그럼 내 장부에선 상품 100만 원을 지우나요? 130만 원을 지우나요? 그렇죠. 100만 원을 지우는 거죠. 그럼 100만 원을 지워주고, 그죠? 자, 그리고 자, 이 대변에 재고 자산이 오면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타계정으로 대체 적엽 8번 이거 잊으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그리고 차면에 지금 이건 우리가 기부한 거니까 계정 과목은 기부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옛날 우리 교수님이 말하고 저도 신기한 게 저는 엄청 덤벙거리고 잘 까먹는데 신기하게 이런 것들은 안 까먹어요. 참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자, 다음 10월 27일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 원 중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자, 지금 이 상황 이해가시나요? 이자가 12만 원인데 우리는 이자를 주는데 12만 원 다 안 주고 세금 떼고 10만 원만 줬다는 이야기죠. 문제 내용이 그 이야기죠. 그럼 일단 위치부터 잡을게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대변에 보통예금 서울은행이고. 그럼 차변엔 계정하면 뭐죠? 이자 줬어요. 그럼 이자 비용이겠지. 자, 일단 기본 위치 잡았어요. 그럼 제가 전에 항상 이런 이야기 했어요.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전액 쓰는 거다. 그럼 총 이자는 12만 원이니까 이자는 12만 원인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준 거는 2만 원 빼고 10만 원만 준 거고 그럼 차이 나는 이 2만 원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대신 납부하려고 징수한 거잖아. 원천징수 이행상신고할 때 내려고. 그럼 원천징수한 거는 예수금인 거죠. 어떤 돈이든 간에 우리가 원천징수하고 대신 세금이든 뭐든 내려고 징수한 건 다 예수금. 다음 10월 28일 안동 상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과 이자 25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하였다. 자, 문제 내용 인지되셨죠? 지금 보통예금에 돈 얼마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525만 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럼 520만 원, 5만 원 들어온 게 차면에 들어왔고 대변에는 그 이유가 돈 빌려줬던 거 단기 대여금 500만 원 하고 나머지 25만 원은 이자 받은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다라고 써두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분개를 하면 차변에 우리는 보통예금 서울은행에 525만 원이 들어왔고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 안동 상사한테 빌려줬던 500만 원 원금과 이자 25만 원까지 해서 이렇게 525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다음 10월 29일
만기가 도래한 서울은행 정기예금 10만 원을 해지하고 예금의 원금과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이자 25만 3,8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자 소득은 30만 원이고 법인세가 4만 2천 원,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4,200원이라서 수령액이 1,025만 3,800원이라는 거예요. 자, 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일단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정기예금이 만기됐는데 정기예금 1,000만 원 하고 이자 30만 원이 발생한 걸 받는 거예요. 받는데 근데 1,030만 원이 도는 게 아니라 이 30만 원은 이자라서 세금 떼인 거예요. 4만 2천 원 법인세하고 법인세 지방소득세 4,200원 해서 4만 6,200원이 떼어서 돈 들어온 건 1,025만 3,800원만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써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빠진 멘트가 뭐냐면 시험 때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법인세 지방소득세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적혀 있을 거예요. 시험 때는. 자, 그럼 일단 우리는 보통예금에 돈 들어온 거예요. 보통예금 서울은행에 돈이 들어온 거고 돈 들어온 이유를 대변했으면 정기예금이 만기되었고 얘도 서울은행에 가입했던 거네요. 그리고 이자를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이다. 자, 이렇게 먼저 위치부터 잡았어요. 그럼 다음 정기예금은 내 장부에 1,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던 거니까 만기되어서 지우기 위해서 1,000만 원 썼고 이자는 이자 발생한 게 총 30만 원이니까 30만 원이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자, 차변에 보통예금에 돈 들어온 게 1,025만 3,800원이 들어온 거죠. 그럼 우리가 떼인 금액 4만 6,200원이 떼인 거죠. 얘 합치면 1,030만 원 맞죠? 자, 얘는 그럼 계정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건 우리가 세금 떼었어요. 법인세를 떼인 거죠. 법인세를 미리 냈어요. 그러면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했죠. 그죠? 지금 분개해 보니까 옛날에 제가 왜 이런 설명들을 막 했던지 조금씩 이해가시죠? 과거에 막 그런 설명했던 것들이 이런 거 할 때 떠오르기 위해서. 그래서 전에 했던 게 실기지 이론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계정함 설명한 건 다 실기였어요. 자, 다음 10월 30일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을 현대화재에 가입하고 보험료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 자, 그럼 10월 30일 날 자, 우리는 현금으로 보험료 150만 원을 납부했어요. 자, 비용 처리하는 거는 보험료라고 할 건데 이번엔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왜 이래?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선급 비용이라고. 오늘 제가 참 한번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오늘 이야기한 거니까 이제는 보시면서 좀 익숙해지시면 돼요. 자, 다음
10월 31일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가 완료되어 9월 5일 지급한 공사 착수금을 제외한 공사 잔금 2천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럼 9월 5일 날 지금 우리가 착수금 같은 거 줬죠. 그 돈이랑 지금 오늘 준 2천만 원이랑 합친 게 창고 건물 짓는 금액이잖아. 그죠? 그러면 자, 9월 5일 날 얼마 줬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계정 암호기 뭔지도 알아야 될 거잖아. 근데 보러 갈 건데 보러 가기 전에 9월 5일 날 뭐라고 썼을까요? 착수금 줬을 때. 우리가 뭔가를 짓기 위해서 돈을 주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쓴다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이제 날짜는 이번엔 날짜를 다 쓰세요. 줘야 때는 9월 5일이라고 쓰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쓰는 이 날짜의 기준으로도 우리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뭔가를 짓기 위해서 준 돈들은 완성하기 전까지 모아두기 위해서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항목을 써둔다라고 했죠. 그럼 9월 5일 날 우리는 1,000만 원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뒀고 오늘 마지막으로 완성되어서 2천만 원 더 줬으니까 총 3천만 원 든 거예요. 그럼 이때 적혀있던 이 건설 중인 자산을 이제 우리는 지금 이거죠. 건물이 완공되었으니까 차변에 건물이라고 쓸 건데 대변에 지금까지 이 건물 짓는 데 들어간 돈 모아둔 건설 중인 자산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개 있다면 전부 다 합쳐서 1,000만 원을 대변에 써서 지우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지금 우리가 지급을 하죠. 돈은 보통예금 서울은행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취득 원가는 3천만 원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유형자산 챕터에서 건설 중인 자산 했던 부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다시 둘러보세요. 유형자산에서 건설 중인 자산 할 때 짓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처리해뒀다가 완성되면 걔네들 한 번에 모아서 다 정리할 거예요. 자, 다음 10월 31일 자, 창고 건물을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거 공채를 액면금액에 구입하고 대금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공채 매입 시 공정가치는 26만 원이며 단기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제대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없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 이 글자를 언제 여러분들이 봤냐면 유형자산 이야기하면서 취득원가 구성할 때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손실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적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자, 우리가 구입하는 금액은 자, 여러분들이 상식으로도 기억해야 되는데 자, 이런 표현 써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구입액은 액면가예요. 그런데 얘의 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액을 써요. 공정가치를. 그러면 액면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은 우리는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얘가 손실액인 거예요. 얘가 손실액.
제가 전에 이런 표현 썼죠. 차 사거나 집 사거나 할 때 100만 원짜리인데 바로 팔면 공정가액이 60만 원밖에 안 돼서 40만 원 달라고 한다고. 근데 얘는 자 이런 경우에요. 지금 얘를 산 거죠. 그럼 지금 제가 쓴 이 글자를 가지고 위에 분계를 보면 액면 금액 3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럼 대변에 현금 30만 원을 지급을 했죠. 구입액은 액면가라고 했죠. 액면가에. 그리고 차변에 유가증권을 취득했는데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겠대요.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인데 이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치 26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나는 이 4만 원, 이 돈을 우리는 지금 이번 문제는 건물을 사면서 들어간 돈이죠. 창고 건물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동차 사면서 들어간 거면 차량 운반구. 지금 이 4만 원이 손해본 거예요. 이 단기매매 증권을 팔면 26만 원 받을 수 있거든. 자, 만약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단기매매 증권을 처분한다면 우린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26만 원짜리를 지울 거고 공정가액이라는 건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돈이 26만 원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딱 그냥 봐도 4만 원 손해봤다는 거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 이거 하나만 더 업그레이드해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 답은 20인 거고 이 상황인 거고 자 만약에 자 만약에 왜 이래 자 지금 저 상황을 구입 즉시 처분했다면 구입 즉시 처분했다 그러면 우리는 분계 2번 안 해요. 예, 합친 분계를 순액으로 한 방에 만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단기매매 증권은 샀다가 팔았으니까 얘는 쓸 필요 없겠죠. 얘는 차변되면 같은 계정하면 같은 금액이잖아. 구입 즉시니까 이 두 분계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30만 원, 26만 원이니까 대변에 4만 원만 나가면 되겠죠. 얘 둘이 순액으로 만들면 대변이 4만 원 많잖아. 그죠? 그럼 얘 둘이 분계 합치면 대변에 현금 4만 원, 차변에 건물 4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나 집 살 때 취득세하고 지역개발채권 사러 가면 거기 있는 수납원이 바로 팔 거라는 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4만 원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 파는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구입 즉시 처분하는 거.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구입 즉시 처분한다라고 하면 공정가액과 액면금액의 차이만큼만 대변에 나가고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거고 지금처럼 그냥 보유하는 상태로 파는 게 아니라 보유한다면 유가증권으로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써주는 거예요. 즉시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샀다 판 거를 서로 상계해서 순액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거지만 즉시 처분한다라고 하면 구입 즉시 현금 처분하였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방에 쓰는 거예요. 한 방에. 자, 더 10월 31일 당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되었다.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만 원의 수수료 등은 차감되어 입금되었다. 자, 그럼
보통 주식이고 5만 주에 액면 금액은 만원, 발행 금액은 12,000원. 자, 그럼 여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거는 눈에 띄어야 되는 글자는 증자죠.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대변의 자본금. 그럼 이 자본금이란 계정 과목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럼 5,000주 했는데 액면 금액이 만원이니까 5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지금 12,000원에 발행을 했죠. 그런데 5,000주니까 그럼 6천만 원이겠네요. 그런데 이 6천만 원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수수료 200만 원 빼고 그러면 5,800만 원이 보통 예금 통장으로 돈 들어왔겠죠. 어떻게 5,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이해가시나요? 우리가 발행을 주당 12,000원 5,000주라서 6천만 원인데 200만 원 수수료 빼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우리는 800만 원의 액면가액보다 초과한 돈이 있는데 이 800만 원을 그냥 무작정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럼 왜 제가 이런 말 했죠? 혹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봐야 되잖아. 그죠? 자, 우리 참고로 우리 자본 우선 상계 조회할 때는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일단 자본금을 검색하세요. 왜냐면 자본금 아래를 확인하면 되거든. 여러분들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 감자세 차익이다, 감자차손이다 찾으면 시간 걸려요. 왜냐면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서 없을 수도 있거든. 그럼 10월 31일 해서 자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컨트롤 F 누르고 자본금이라고 치면 자본금 있는 위치로 휙 내려갈 거예요. 자본금이라고 치면 그럼 자본금이 있으면 자본금부터 매출 사이에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인데 매출은 수익이죠. 이 사이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유시 처분이, 자유시 처분 손실, 매도가능 증권 평가의 평가 손실 전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없죠? 없으면 장부에 잔액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쓴 적이 있으면 들어와요. 여긴 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우선 상계 조회할 때는 자본금 아래쪽을 조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 하나 찍어서 보면 못 찾아요. 없는데 둘러봐봐야 어떻게 찾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 찾아서 아래쪽에 있는지 보고 없으면 없다라고 그냥 단정 지으시면 돼요. 전기에 이월되었던 장부에 올해 기록했던 쓰면 무조건 여기 있는 거예요. 시산표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쓰고 8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여기 31일까지 또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합시다. 자, 다시 10월 달로 가고 날짜는 지워야지 되고. 자, 우리 10월 26일부터 쓰면 되죠. 자, 16일
다른 거는 잘 쓰실 거니까 얘만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